맞아 해야 되니까. 자, 자, 수업을 좀 해봅시다. 대현이 로블록스 하는데요. 잠깐 끕시다. 자, 일단 숙제 과제 문제 해설부터 조금 해드릴게요. 잠깐. 저 사무용 좀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어? 화요일 날 볼 거야. 테스트는 화요일 날 몰아서 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질문 많이 나온 거. 질문 많이 나온 거. 일단 저 몇 번이야? 13번이 제일 많아. 10페이지 8번. 10페이지 8번. 그 세제곱이 아니라 세제곱 근호입니다. 그러니까 3이 약간 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혹시나 답이 이상하게 나왔다면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세제곱으로 하면 답이 안 나올 거야. 얘네 학교. 아니 이거는 학교에서는 제대로 나왔는데 이거는 타이핑 같은 걸 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한글로 타이핑하면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그래서 이해를 좀 부탁드려요. 혹시 이상한 거 있으면 다시 물어보세요. 자, 그리고 뭐그 외에는 제일 많이 물어본 게 13번 문제였는데, 자 13번. 아 근데 진짜 가지. 자 13번 이거 어떤 문제의 변형인지는 알겠니 혹시? 21번 그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 대놓고 21번 거 베껴 쓴 거죠, 그죠? 근데 살짝 변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안 보고 이 문제를 봤다면 거의 킬러 문항 수준이었겠지만 그 문제를 본 사람들한테는 아 이거 그거 그대로 베낀 거구나. 심지어 뭐도 안 바꿨어, 다조건이. 조건 3이 숫자를 안 바꿨잖아, 그지? 똑같이 받아들이고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조건 1. 자, 근데 여긴 좀 특이하게 fx가 몇 차 함수? 3차 함수래. 선생님 3차 함수 저희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는데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 그냥 이건 3차 방정식만 적당히 세울 줄만 아시면 풀려요. 아시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y는 fx의 정의역은 x바 2부터 절대값 x 그 다음에 8 사이에 있게 되겠다. 자, 조건 2. y는 fx는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자, y는 fx라는 3차 함수긴 하지만 얘가 x축과 만난대. x축과 만나는 점이면 y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겠어? 0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y에다가 0 집어넣으시면 그냥 뭘로 변해요? fx는 0으로 변해요. 자, 이거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저 3차 방정식의 해가 몇 개다? 3개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맞습니까? 조건 3. x에 대한 서로 다른 방정식. 자, 이제 얘는 익숙하다. 자, xn제곱 마이너스 64 곱하기 fx는 빵이라는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만을 갖고 이 중 두 개의 실근은 중근이다. 자, 얘가 이미 세 실근 갖는다 그랬지. 그지? 그럼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얘랑 근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겹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세 개 중에 몇 개가 겹쳐야 되겠어? 두 개가 겹쳐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자, 그러면 n이 무슨 수겠어? n이 짝수여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이건 이제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을게. 앞에서 왜냐면 한 번 했으니까 수업 때. 괜찮지? n이 짝수여야 되고요. 자, 그럼 x에 해당하는 친구는 뭐가 되겠어요? 64의 n제곱근인데 앞에 뿔마 짝수니까. 맞지? 자, 살짝 표현 고쳐보면 뿔마 2의 n분의 6제곱으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fx가 이제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두 근이 얘네 둘이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x-2의 n분의 6제곱 그리고 x 플러스 2의 n분의 6제곱. 근데 선생님 얘는 3차 함수니까 무언가 하나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무언가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뒤에는 x-알파로 일단 적어놓겠습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을까요? 여기서 내가 출제자였으면은 나는 F0 주고 난 뭐 F1 같은 거 구해 뭐 이런 식으로 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출제자는 좀 이상한 걸 물어봤어요. 결론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이 문제를 푸는데 이 알파는 아무런 쓸모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진짜 아무런 쓸모도 없어요. 자 결론은 뭐냐? 원래 알파가 뭔가는 있겠지, 그지? 자 근데 이 세 근이 어떤 범위에서 나와야 될까? 그치? 요 정의역 범위 안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정의역이라는 건 이 함수가 정의되는 구간이잖아, 맞지? 그럼 근이 있다 치면 요 안에서 나와야겠지, 맞지? 자 그러면 2의 n분의 6제곱 또는 마이너스 2의 n분의 6제곱이 전부 다 저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가 뭐보다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몇보다는 8보다는 작다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당연히 얘는 2의 1제곱이고 얘는 2의 몇 제곱이니? 3제곱이니 아 n분의 6이 뭐랑 뭐 사이에 있어야겠군? 1부터 3 사이에 있어야 되겠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풀었을 때 요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n은 짝수들이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몇부터 시작해? 6 그래 6부터 시작하자. 자 6, 4, 2 됩니까? 2는 안 되죠. 여기 갖다 표시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거 너희들이 요거 때문에 좀 쫄았던 것 같은데 보니까 요게 생각보다 쫄만한 조건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른 거 물어봤으면 무조건 아 이거 우리가 못 푸는 문제였는데 x축과의 교점 그냥 y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뭐 기술 파트에서 어려운 거 있었습니까? 혹시? 왜 어려운 거 있었니? 4번이요. 응? 4번. 나다. 네. 나다. 보시죠. 6번 좀 이따. 자, 요 18페이지까지 혹시 어려웠던 문제 없었어? 솔직히 여기는 그냥 쓱쓱 푸니까 풀리지, 그죠? 자, 그 다음 파트 지수 활용 파트에서 혹시나 좀 어려웠던 문항이 있었습니까? (50번) 50번 좀 어려웠으려나? 50번 한번 해볼까? 네, 1이 아닌 세 양수 ABC와 1이 아닌 두 자연수 MN이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대요. 빈자리에 앉아야 될 것 같은데. 1이 아닌 두 자연수 M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각 A의 세제곱근이 B의 m제곱근이다. 자 그러면 요거를 B의 m분의 1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루트 B는 C의 n제곱근이다. C의 n분의 1제곱이라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 C는 A의 16의 4제곱근이다. 얘들아 그냥 이건 A의 4제곱이라고 적어도 되겠지? 이 정도는 16의 4분의 1이니까 괜찮지? 자, 이걸 모두 만족시키는 M이랑 N을 구해봐 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우리가 이런 친구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친구가 거슬린다는 생각이 들어. 맞지? 살짝 표현을 바꾸면 A의 3분의 1제곱은
B의 n분의 1제곱이 되겠죠. 맞죠? 괜찮죠? 이 친구는 B의 2분의 1제곱은 C의 n분의 1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누가 거슬려? 여러분 눈에는. 내 눈엔 얘가 좀 거슬리거든. 그리고 얘가 거슬리거든. 왜냐면 mn은 딱히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 그죠? 모르는 숫자기도 하고. 맞습니까?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얘가 루트잖아, 얘들아. 이런 루트가 거슬리면 어떻게 하면 돼? 양변을? 그치. 그러니까 얘도 제곱하면 되지 않겠니? 그럼 얘는 세제곱근이잖아. 그지? 거슬려.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양변을 몇 제곱 해버리면? 세제곱 해버리면 쟤는 사라져버려. 그럼 양변을 몇 제곱 해봐? 세제곱 해볼까? 그럼 A는 뭐가 돼? B의 n분의 3제곱이 된다 이겁니다. 나도 되십니까? 자, 요거 양변 뭐 해주면 되겠어? 제곱해주면 B는 C의 n분의 2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이쁘게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요 A가 B의 n분의 3제곱이라는 걸 알았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C 대신 이 A 대신에 얘를 대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없을 이유가 없죠. 머리 터는 거지? 옆에서 있을까요? 그랬는데 여기 있으니까 살짝 뭔 말인가 했어. 자, B의 n분의 12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뭐 해보면 좋을까? 대입해보면 좋겠지. 그지? 자, C자리에. C자리에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B는 B의 mn분의 24가 되겠네. 괜찮니? 나 됐어요. 와, 끝났어. 얘 B의 몇 제곱이야? 1제곱이야. 그럼 얘도 얼마여야 되겠어? 지수가? 그럼 mn분의 24가 얼마여야 되겠어? mn이 얼마여야 되겠어? 끝났네. 저걸 만족시키는 mn들을 찾으시면 되겠다. 맞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찾으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기출문항 중에서 어려운 거 혹시 괜찮으니까 이미 한번 풀어줬던 문제도 다시 설명해드릴 의향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문제들 중에서 어려웠다, 헷갈리는 게 있었다 하시면은 다시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자, 일단 여러분 혹시 3점짜리 중에서 어려운 거 있었습니까? 딱히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죠? 3점짜리 중에서는 있었니? 있어? 57번 혹시 어려웠다. 57번 좀 어려운 친구가 있었나? 자, 그럼 57번 한번 해볼까?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n 곱하기 n-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 자, 똑같이 n 곱하기 n-4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gn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얘는 세제곱근이니까 홀수 거듭 제곱근이죠. 그죠? 그러면 짝수 홀수랑 얘가 양수 음수인지 봐야 되는데 이미 뭐라고 정해놨어? 홀수라고 정해져 있어. 맞지? 홀수면 얘가 양수라면 몇 개? 한 개. 홀수면 얘가 음수라면 몇 개? 여전히 한 개. 얘가 혹시나 0이 된다면 몇 개? 한 개예요. 그럼 얘는 항상 얼마야? 1이에요. 맞습니까? f는 1이라고. 맞지? 자, 그럼 gn 한번 찾아볼까? 얘는 4제곱근이잖아. 자, 그럼 얘는 뭐에 따라 달라져? 자, 첫 번째 n 곱하기 n-4가 양수라면 양수의 4제곱근, 짝수 제곱근은 몇 개겠습니까? 2개 있겠죠. 자, 두 번째 n 곱하기 n-4가 음수라면 짝수 제곱근
짝수 거듭제곱근 몇 개 있겠어? 0개 있겠죠. 맞죠? 자, 케이스 3번 0이라면 한 개. 그렇죠. 한 개 있겠죠. 자, 요런 상태인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얘는 fn이 뭐보다 gn보다 어떻고 싶대? 크고 싶대. 자, fn이 얼마야? 근데 1이야. 그럼 얘는 반드시 얼마여야 해? 이 케이스겠네요. 맞죠? 자, 그럼 얘를 만족을 시켜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n 곱하기 n-4가 0보다 작으려면 간단한 2차 방식이니까 빨리 머릿속으로 풀어보면 뭐부터 뭐 사이? 0부터 4 사이. 가능한 숫자 뭐뭐뭐 끝. 이해됐습니까? 자, 58번 한번 풀어드렸으나 혹시 한번 더 풀이를 보고 싶은 사람 없는 것 같네. 자, 59번 어려웠다. 59번은 50번이랑 거의 풀이가 비슷한 문제거든 사실. 그죠? 거듭 제곱을 처리할 때 헷갈리시면 그냥 제곱을 때려 버리시면 돼요. 오케이? 자, 없는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60번 어려워. 한번 해드렸지만 또 한 번 들어보고 싶다. 어려웠다. 괜찮니? 이런 거 수능 기출은 정말 많이 풀어보셔도 괜찮아요. 선생님 저 이거 너무 많이 풀어서 풀이가 외워졌어요. 오히려 좋아. 알겠지? 어차피 나중에 내신엔 비슷한 게 계속 나올 거거든. 아이디어도 다 여기서 얻어서 나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얘네를 풀이를 달달달달 외워질 때까지 푸시는 건 무조건 좋은 일입니다. 아시겠죠? 학기 중에도 몇 번 더 풀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자, 61번 또 들어보고 싶다. 없습니까? 다음에 뭐 62는 넘어가고요. 63번. 63번. 좀 헷갈렸다. 63번 더 들어보고 싶어? 자, 63번 한번 해볼까? 계산이. 아, 여러분 그리고 영상 촬영을 위해서 내가 저거보다 뒤에서 찍으면 칠판이 다 나오게 잡히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진짜 글씨가 확 작아져가지고 그냥 저 정도에서 하고 한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쓸 테니까. 자, 그러니까 완전 작게 하면 너네가 확대해서 봐야 되잖아. 그것까지는 좀 비싸니까. 깨져도 안 하겠어. 아니 픽셀인데 당연히 깨지. 근데 그 정도로는 안 깨질 걸? 막 601호 이런 데서 맨 뒤에서 찍으면 깨지는 게 맞는데 여기서 이 정도로 찍으면 안 깨져. 좀 확대한다. 자, 아무튼 63번. 자, x제곱 마이너스 세제곱근 81 x 플러스 a에는 0의 두 근이 3의 세제곱근과 2일 때 a, b의 값은 자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 선생님 근을 알려줬으니까 그냥 때려 넣으시죠.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냥 때려 넣어서 얘를 넣어야겠니? 얘를 넣어야겠니? 당연히 얘를 넣어야겠죠. 그죠? 얘를 대입하셔서 열심히 계산을 하시면 a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푸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는 좀 근과계수의 관계를 써줬으면 좋겠어. 왜? 2차 방정식이잖아. 그지? 그지? 2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의 관계는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배웠잖아. 그지? 얘가 뭐야? 두 근의 합이야. 맞지? 두 근의 합이라서 3의 얘는 지수 표현으로 그냥 고쳐 쓸게요. 3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b가 뭐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까? 81의 3분의 1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생님 근데 얘네 둘은요 지수가 들어있는 애들끼리 덧셈을 어떻게 하죠? 자, 기본적으로 너네한테 내가 만약에 이런 거 물어봤어.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을 간단히 표현해봐 그랬어요. 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그죠? 저거 못한다고 배웠잖아.
중학교 때. 자, 그럼 당연히 세제곱근이라고 더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없어요. 기본은 없어요. 서로 다르면. 아시겠죠? 자, 근데 대신에 이런 경우엔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 여기다가 2루트 2를 더했어. 그럼 이거 뭐라고 적어? 3루트 2라고 적지. 그지? 우리가 요 정도 작업은 할 수 있어. 맞지? 그러면 얘를 고치는 작업 정도는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얘가 3의 몇 제곱이죠? 81이 3의 4제곱이니까 3의 3분의 4제곱이라고 고칠 수 있어. 맞니? 그럼 얘를 지수 법칙을 활용해서 이렇게 쪼갤 줄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이다 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저거 뭐 한 거냐면 그냥 이런 거야. 루트 8은 얼마야? 2루트 2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루트 안쪽에 있는 4를 곱셈 형태로 찢은 다음에 루트 4는 얼마니까? 2니까 저렇게 바꿔놓은 거잖아. 맞죠? 얘도 똑같아요. 세제곱근 81을 세제곱근 27 곱하기 세제곱근 3으로 찢어서 얘를 얼마로 바꾼 거야? 3으로 바꿔버렸다는 얘기. 저게 3인 건 자명하잖아. 그지? 그러면 얘 계산이 조금 더 어떻게 되겠어? 간단하겠지. 그지? 자, 얘를 뭐 해버리면? 이항을 해버리면 B가 얼마라는 사실을 2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이라는 사실을 그냥 알아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덧셈 뺄셈 하나 그랬어. 저렇게 안 바뀌어. 그럼 계산하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포기해. 그렇지? 근데 계산 저렇게 바뀌었어. 그럼 계산이 돼? 안 돼? 덧셈 뺄셈도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근과계수의 관계를 활용합시다. 끝까지. 얘네 둘을 뭐 하시면? 곱하시면 뭐가 나와요? A가 나오겠죠. 그렇게 A 구해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곱하는 것까지는. 넘어갈게요. 자, 64번. 어려웠다. 64번? 오케이. 4번 빨리 해봅시다. 64번 같은 건 식변형 문제인데 2의 a제곱 플러스 2의 b제곱이 2다.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b제곱이 4분의 9다. 자, 요구하는 건 뭐야? 2의 a 플러스 b가 뭐겠니? 하고 물어봤어. 맞지? 자, 그러면 이 음수 지수를 보고 요 정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얘는 2의 a제곱 분의 1입니다. 맞습니까? 음수 지수는 저렇게 역수 취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 2의 b제곱 분의 1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얘네 둘을 뭐 하래? 더하래. 자, 그럼 분모에 이렇게 식이 있으면 우리가 얘네를 뭐 할 수 있겠니? 당연히 통분하실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럼 얘를 그냥 무지성으로 일단 통분을 해보면 2의 a 플러스 b제곱 분의 맞지? 얘네 둘 곱해야 되니까. 자, 분자는 뭐가 돼? 2의 a제곱 플러스 2의 b제곱이 됩니다. 자, 이 친구는 얼마죠? 4분의 9래요.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분자가 얼마가 됐어? 2가 돼버렸네. 얘가 얼마겠다? 8분의 9개. 아, 뭐래 평균? 9분의 8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선생님 9분의 8은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나는 역수 취해서 계산한 건데 여러분은 그냥 천천히 이렇게 옮겨가면서 계산하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9분의 8이랑 똑같은 결론을 금방 얻어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선생님 저는 이걸 보고 여기까지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통분할 생각을 못했어요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는 이런 식변형 문제는 뭐 내가 변형된 식을 예를 들면 가능한 식변형을 1000가지를 알려줬어. 솔직히 식변형은 엄청 많잖아. 나올 수 있는 게 1000가지를 알려줬어. 그럼 너희들 1000가지 다 외울 수 있어? 못 외워. 그게 어떻게
정상이 가능을 하겠니? 그지? 밥 먹고 수학만 하는 나도 식별량 공식을 1000개 외우고 계세요? 하면 나도 몰라요. 그렇게까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그냥 분수꼴 나왔을 때 통분 한번 해볼까 하는 직감 정도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건 나중에 경험치가 해결해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문제를 일단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65는 넘어갈게요. 66 이거 하지 않았나? 그지? 그래도 혹시 한 번 더 들어보고 싶다. 없어? 괜찮아. 있으면 그냥 얘기해도 돼. 알겠지? 남들 눈치 보지 마. 67번 없습니까? 68번 없습니까? 69번 없습니까? 훌륭하다. 다들 요번에 이거 뒤에 모의고사 나한테 자랑을 막 하던데 막 하나 빼고 다 맞았어요. 뭐 한두 개 빼고 다 맞았어요. 다들 자랑하지. 너무 훌륭합니다. 박수. 자, 여기까지 해서 과제 해설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지금 몇 시니? 풀 쉬는 시간. 그냥 계산하고. 9시 반? 10분밖에 안 돼. 자, 그러면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로그 진도 한번 나가봅시다. 아시겠죠?